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딥시크라는 V3, R1 같은 고효율 AI 모델과 화해 어센드 칩을 앞세워 가지고 탈 엔비디아 기반의 AI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얼굴 음성 인식 이거 다 제 기술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결별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AI 기술이 전부 다 내 기술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의 단순 요소, 구성 요소, 화면이다 그러면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뭘까요? 전광탑일 수도 있고 관중석일 수도 있고 161, 36 또는 이렇게 잔디밭일 수도 있겠죠. 더가웃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사물에는. 그래서 이런 구성 야구장 또 야구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1루, 2루, 3루수, 투수 간단하게는 이렇게 둘이만 하는 경우 있고 일반 경기한다 그럴 때는 1루, 3루 또는 포수 또는 심판도 있는 경우 야구 배트가 있어야 되겠죠. 볼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응원석에 관중들도 있을 수 있고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항의 이런 것들이 단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야구장에 어떻게 이렇게 투수 애인이 놀러 왔다 그러면 투수 애인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둘이 자동차 타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경기가 안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안타 장면이 나오고 일루 도루가 나왔다면 도루가 나오는 장면이 이게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삼진 아웃도 있을 거고 그것도 구성 요소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면 9대 빵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계속 삼진 아웃 당하고 이쪽은 치기만 하면 홈런이고 뭐 이런 거를 스토리를 전개해서 야구장에 투수가 애인하고 투수가 이렇게 이쁜 이렇게 몸매도 좋고 이쁜 애인하고 야구 용품점에 갔다 그러면 야구 용품점에 쭈르륵 있어야 되고 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 때 구성 요소라는 거죠. 야구 용품점에는 뭐 글러브도 있고 배트도 있고 헬멧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종합 어떤 그 스포츠 용품점이면 축구, 농구, 배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풍성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슈퍼다 그러면 슈퍼 이렇게 물건 10개 놓고 팔게 하고 이렇게 1000개 놓고 파는데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들을 늘려가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 그러면 싸우는 장면과 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도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늘려가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쉽게 전환하는 기술이 되게 그렇죠. 그 컴퓨터 그 AI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A와 B를 일과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합을 하면 어떤 요소가 화학식 같은 것처럼 어떤 것을 이렇게 내가 나왔다. 그러면 토마토 씨앗을 심었다. 그럼 결과가 얼마에 2개월 후에 이게 토마토가 나더라. 이런 결과를 학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AI가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갖고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실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과를 습득하고 다시 그것을 똑똑해지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인간의 창조 능력을 배우는 기술인데요.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렇게 AI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성격을 구성해서 로봇이다 그러면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밝은 성격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처음 하겠죠. 강화시킨다. 어떤 사람 뭐 만화에 보면 이렇게 개성 있는 캐릭터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쪽을 발전시켜 나가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AI 기술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것도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로봇 기술에서도 중국과 어떤 미국의 조차도 제 기술을 다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카메라 인식 부분인데요. 카메라 인식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는 CCTV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카메라는 입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를 인식해서 사람 눈, 코, 입 깊이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는 앞 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서가지고 입체로 인식한다는 거죠. 얼굴을 바꿔도 입체로 인식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기술에는 TV가 됐든 모니터 입체로 인식하고 카메라는 다 입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쓴다는 얘기도 이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제 안면 인식과 이런 홍채 인식은 입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방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사진만 갖다 대도 네, 통과하더라고요. 서접하게도 네,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이렇게 그 육지 지도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모든 카메라는 바로 이것과 연동해서 거리를 계산하거나 그 사람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사람이나 차량의 크기는 되게 대동소이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그 크기를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이터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전파 측정을 통해서 전파가 이 정도 거리 가면 어느 정도 A사례에다 전파를 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좌표 시험한 내비게이션 맵지도와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전파가 사라졌다. 이 정도 이렇게 전파를 전력을 들어 쐈더니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 계산을 곱하기를 해가지고 제가 F30, F22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파가 사라지는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되돌아오는 게는 지금의 방식과는 틀리다. 레이저파다 그러면 이렇게 머스크 위성통신에 서로 다른 판의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서 2개나 3개 몇 개 묶어서 쏘면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서 멀리 간다. 가운데가 전력이 큰 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멀리 가서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나 이런 맞으면 딱 강하게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찾는다. 저주파를 이렇게 변조 복잡 과정을 통신 기술로 가서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10개짜리로 묶어서 동영상 1개를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쪼개서 알림번 암호 설정을 해 각각 분산해서 나중에 여기서 조립을 한다라고. 그래서 저주파로도 멀리 통신하는 기술을 쓰거나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는 이 저주파를 묶어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조 복조의 과정을 거치는데 묶었을 때는 이것은 그렇죠. 그 전파 탐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 없어요. 통신 구조를 가져갈 때는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변조 복조를 하더라도 그래서 묶어서 쏩니다. 또는 각각의 전파에 다 정보를 다 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파는 멀리 탐지하거나 멀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묶어서 쏜다. 그래서 저주파를 서로 이렇게 10개짜리로, 이렇게 20개짜리, 100개짜리로, 10,000개짜리가 보내면 저주파는 멀리 가서 무선 충전하는 기술로도 쓴다라고 말씀. 그래서 무선 충전할 때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 충전하는데 2군데 있는데 3군데 4군데 플러그가 다 꽂아주셔 안에 배터리 다 달려있다 이런 방식이거나 하나의 배터리가 잽싸게 전력을 그렇죠. 충전을 플러그로 뽑았는데 그것을 잽싸게 전력을 옆에 있는 모듈 10개로 이렇게 탁탁탁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곧바로 이런 그 밑에는 이제 전선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100개의 배터리가 있다. 각각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거기서 언오프 할 수 있고요. 몇 개의 어떤 배터리를 로봇이다 100개의 배터리인데 몇 개의 배터리를 조합하거나 어떤 배터리를 조합해 가지고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40주고 50주고 부분적으로 전기를 틀린 그래서 동작을 사람의 동작처럼 섬세한 동작 학습을 통해서 전기를 배분하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배터리를 5개다, 10개다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해서 냉온방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더울 때는 냉방, 추울 때는 난방 해준다. 그다음에 경보를 말씀. 모든 배터리에다가 어떤 절연 어떤 테이프 방식이라도 허접하지만 이게 배터리 테이프 그것을 절연을 해주면은 외부 환경 겨울철에 이런 때 방전이 잘 안 된다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햇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을 수도 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스과 광섬유선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햇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구리 자체 구리다 그러면 그런 데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구리 자체에다 흑연가를 넣어서 전도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쓰거나 흑연이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배터리로 들어갈 때는 MNCS 기술을 들어갈 때는 자철석에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고 연구석에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는 분말로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고. MNCC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모든 카메라가 로봇이 인식을 할 때 카메라로 사람을 각각 본다는 거죠. 사람을 각각 보고 입체로 분석해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눈, 코, 입 이거를 말해서 분석을 하고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옛날에 기억했던 것을 합니다. 스미스 씨, 옛날에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졌죠?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기억을 가진다는 거죠. 가지고 그것이 저장 장치가 모자랄 때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불러오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에서 구글 안경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개념인데 네,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 어떤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병사가 안경을 썼다. 그럼 안경을 썼는데 2만 명이다 병사가. 그러면 스마트폰 보는 것처럼 나눠서 통신을 인터넷망이나 또 다른 망으로 위성통신도 되겠죠.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그쪽 번호를 키면 그 병사가 보는 시각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통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이 만대다, 드론이 만대다, 그럼 가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그런 방식으로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에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주르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앱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한 사람이서 다자간 통화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오마이러브 채팅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것을 서비스만 해준다면 스마트폰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동통신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대화방을 이렇게 하듯이 1대1 다자간 회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동시에 음성 통화만 한다. 여러 사람과 통화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영상 통화까지도 원하면 얼굴 깔 수 있고 안 깔고 있고 이 방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같은 기술에서도 제가 통신을 할 때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경원 오키토키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얼굴이 등록된 사람들만 통신하거나 열려라 찾기 음성인식 비밀번호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기억대 비밀번호를 맞아야지 통신한다.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집안에 중국에서 홍캠 본대죠. 그래서 중국에도 홍캠과 스마트폰에 같은 프로그램까지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하거나 또는 드론 같은 경우에 조정할 때는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그 시각대 서로 다른 전파로 통신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전파로 라디오 통신하듯이 라디오 채널 틀듯이 다른 전파로 통신할 때 그때 암호가 틀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시각대에 따라서 그때 전파를 다른 전파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시각대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른 전파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전체 전파, 경원 100명이다. 그러면 전체가 듣는 전파 또는 10명이 참여하는 회의 전파 또는 각각 통화하는 이런 각각 전파 또 하나는 문자, 하나는 영상, 하나는 데이터 전송 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는 게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드론이나 로봇에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억을 저장해서 불러오는 기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사람을 각각 인식해요. 그런 사물도 각각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도 하고 그래서 각각 대응을 하고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 각각 인식하는 기술을 위해서 입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모든 카메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의료 영상 장비도 이렇게 몸을 촬영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죠 방식으로 입체로 인식을 합니다. 로봇도 배터리를 100개다 그러면 하나 연결할지 두 개를 몇 개를 연결할지 이에 따라서 각각의 10식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전기 에너지를 몇 개를 조합할 때라서 큰 전력도 보낼 수 있고 적은 전력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전극이 각각 다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10주기, 20주기, 30주기, 40주기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서 자세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의 모터 기술인데요. 모터에 딱 굵기가 틀린 그리선들을 감아놓고 인비서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코든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1차 코일도 틀릴 수도 감을 수도 있다. 또는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인비서질서 흑연 거기다가도 홈을 좀 파줘서 표면적을 넓혀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기술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연구 자석에는 표면적이 매끄러운데요. 이거는 이게 두툼하게 만들게 오돌도돌하게 해서 BLDC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치해서 이길에서 이렇게 회전이 한 방향으로 계속 화전하는 기술을 쓰거나 금속을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5개에다가 금속을 배치했다 구리다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전기가 또 축적이 되어서 그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기술이 되게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금속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어떤 그 연구 자석을 두께를 이렇게 양쪽으로 틀리게 해서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더 작용해서 돌아가게, 한쪽 방향 돌아가게 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PM 반도체에서도 사용하고 개념이 펠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금속이 덩어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걸 떼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꼭지가 현재 있는 배터리에 이렇게 음극양극 하나씩인데 여러 개 달려 있는 기술을 쓰면 제 기술이에요. 뭐 어떤 LED 어떤 발광 다이어드, 레이저 발광 다이어드도 여러 개가 하나인 기술, 방망 트랜지스터 여러 개가 두 개나 세 개 뭐 여러 개 하나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틀린 사이즈의 빛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각각 이렇게 틀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 사이즈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꼭지가 음극양극의 배터리에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그 기술 자체가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이게 몇 개를 쓰든지 그 기술 쓰시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죠. 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쪽에다 전기를 이쪽에 꼭지가 똑같은 크기의 꼭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전선을 두 개 연결하고 전선 두 개랑 이쪽은 한쪽만 연결하고 전선을 두 개 연결하면 두 쪽으로 연결한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요. 이건 업시키고 한쪽 연결하고 한쪽 두 선 연결하면 이쪽으로 어떻게 이쪽은 두꺼운 놈 연결하고 얇은 놈 연결하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방향 업방을 만들 수 있다. 또는 전기선 구리선을 하나 넣고 이게 하나 넣고 얘는 업시키고 원쪽으로 하면 연쪽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회전 역현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배터리에다 연구 자석 있다가 모든 배터리에다가 연구 자석 같은 것도 자처석 연구 자석 이런 것들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다.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배터리 기술에서 배터리가 5개다. 5개다 그러면 110, 220을 연결해도 되고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으면 이게 배터리다 그러면 이걸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와 모든 로봇에도 사용하고 모든 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하나만 가동할지 두 개만 세 개나 네 개나 5개 갈지 이런 기술을 쓰거나 한 놈은 큰 놈 배터리고 나머지 작은 놈 얘도 배터리거나 이렇게 큰 놈 배터리가 있고 작은 놈 배터리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인버터 기술에 쓸 수 있는데요. 인버터 컨버터 기술에서 큰 거가 두 개가 이렇게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가 파워를 높이는 병렬 기술로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CPU, GPU 이런 D램 같은 것도 대중소라는 개념을 쓰시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주소를 큰 놈 크기를 따라서 일십, 백, 천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거나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주소를 따라서 일십, 백, 천만, 천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큰 놈이 정보를 이렇게 통신칩이다. 큰 놈이 정보를 50% 처리하고 나머지가 병렬로 조그만 놈들이 50% 처리하고 이런 기술도 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다시 동영상 한 개도 100개로 이게 1000개로 10,000개로 쪼개서 1년만 안무 설정해서 통신칩이 하나가 담당하고 50% 담당 나머지 담당해 정보를 빨리 처리해서 하나로 합산해 줍니다. 이것은 CPU도 쓰이고 GPU, D램이라 그다음에 HDD, SSD도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 대중소 이런 구조를 병렬로 된 것이 3개가 하나인 구조, 4개가 하나인 구조를 쓸 수 있어요. SSD도 그렇고요. 모정 저장 장치의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 그래서 그것을 병렬로 직렬로 처리하고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직렬로 큰 놈이 정보를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큰 놈이 안정적인 파워를 담당해주고 병렬이 추가적인 파워를 담당해 인버터 기술에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 현대기아차든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5개면 이것을 온오프해서 한 개만 가동, 전기를 100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공급을. 이거를 그럼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선이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두꺼워야 되겠죠.